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르키나파소 척도기니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4-5-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숫자 우위를 살려 경기 템포를 장악하는 팀입니다. 트라오레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볼을 소유해주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출발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그라나는 이선 중앙에서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며 전후반 내내 공격의 리듬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입니다. 주그라나와 우아타라의 연계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삼각 패턴으로 자주 이어집니다. 우아타라는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강점이 있어 속도가 붙으면 수비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중원 5명은 간격을 촘촘히 유지한 채 볼 탈취 후 빠른 전진 패스로 전환 속도를 높입니다. 박스 근처에서는 원투 패스와 더미 움직임을 섞어 수비 시선을 흔드는 완성도 높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흐름을 잡을 경우 세컨볼까지 장악하며 상대를 장시간 수세에 몰아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척도 기니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더블 볼란치 간격 관리가 불안정한 팀입니다. 나빌은 전진 패스를 노리는 자원이지만 빌드업 템포가 느려질 경우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아수에는 직선적인 침투가 위협적이지만 주변 지원이 부족하면 단독 플레이에 치우칩니다. 아쿠고는 400 앞을 보호해야 하나 하프 스페이스 커버 반응이 늦는 장면이 잦습니다. 수비 라인은 오프사이드 트랩 완성도가 낮아 뒷공간 노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에서는 협력 수비 타이밍이 어긋나 원투 패턴에 자주 흔들립니다.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전방 압박이 지속되지 않아 한번 밀리면 세컨 찬스까지 내주는 흐름이 잦습니다. 이번 경기는 부르키나파소의 연계 완성도와 척도기니 수비 간격 문제가 맞붙는 구도입니다. 주그라나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다가 찔러주는 패스는 우아타라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박스 주변 원투 패턴이 반복되면 척도기니 수비는 대응 선택이 꼬이게 됩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이 어긋나는 순간 뒷공간이 그대로 열릴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중원에서 한 번만 라인을 넘겨도 박스 앞 수적 우위를 만들 여지가 많습니다. 척도기니는 아수에의 침투와 나빌의 전진 패스가 살아나야 반격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원과 수비 간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습 차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 완성도와 중원 지배력을 고려하면 경기 주도권은 부르키나파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제리 수단입니다. 알제리는 4-3-3을 기본으로 중원과 전방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빌드업이 강점인 팀입니다. 부다위는 수비 라인 앞에서 출발해 전방까지 오가는 박스투박스 역할로 경기 전체를 지배합니다. 부다위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하면 구일이에게 스루 패스와 공간 패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구일이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슈팅과 연계를 모두 소화하는 공격 자원입니다. 마레즈는 오른쪽에서 컷인과 탈압박으로 풀백을 고립시키며 박스 안 위협을 키웁니다. 이 과정에서 박스 주변 수적 우위를 만들며 연속 공격을 이어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세컨볼 상황에서도 중원에서 다시 소유권을 확보해 공격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제압박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팀입니다. 수단은 4-2-3-1 구조로 두 줄 수비를 세우고 역습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존 마노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마무리를 노리는 전형적인 타깃형 공격수입니다. 압델라흐만 역시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해 전방에서 공을 지켜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오메르는 빌드업 연결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에서는 방향 전환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블 볼란치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습니다. 박스투박스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앙 수비 숫자가 쉽게 무너집니다. 재정렬 속도가 느려 연속 공격에 취약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결국 세컨볼과 박스 안 정리 과정에서 실점 위험이 커지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부다위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수단이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알제리는 부다위 전진과 구일이 연계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레즈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삼각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수단의 더블 볼란치는 수비 라인 보호와 전진 차단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질수록 알제리는 드리블 침투와 컷인, 중거리 슈팅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단의 역습은 전방 피지컬에 의존하지만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 위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알제리가 높은 라인과 제압박을 유지할 경우 수단의 탈압박 성공 확률은 낮아집니다. 전술 완성도와 체력 소모까지 고려하면 경기 흐름은 알제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코트 디부아르 모잠비크입니다. 코트 디부아르는 4-4-2를 기본으로 하되 캐시에를 펄스 9처럼 활용하며 중원과 전방을 동시에 장악하는 팀입니다. 캐시에는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버티는 힘을 바탕으로 공격의 기준점을 만들어줍니다. 개상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제공권을 통해 마무리 구간에서 위협을 더합니다. 페페는 오른쪽 컷인과 중거리 슈팅, 반대 전환 크로스로 공격폭을 넓혀줍니다. 디알로의 오버래핑과 빠른 수비 전환은 측면 밸런스를 안정시키는 요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적 우위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계속 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모잠비크는 4-2-3-1을 기반으로 라티프 원톱과 카타모 측면 역습에 의존하는 팀입니다. 라티프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는 강하지만 전개 선택지는 단순한 편입니다. 카타모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속도와 컷인 슈팅이 가장 큰 공격 옵션입니다. 캄발라는 중앙 수비 스크린 역할에 집중하지만 빌드업 기여도는 제한적입니다. 전방 압박을 받으면 롱볼 비중이 높아지며 세컨볼 싸움에서 밀리는 흐름이 잦습니다.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코트 디부아르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캐시에가 내려와 중원 숫자를 늘리면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에서 삼각 전개가 자주 형성됩니다. 개상과 페페의 침투가 이어질수록 모잠비크 수비는 박스 안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기 쉽습니다. 모잠비크는 카타모의 역습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루트가 제한적입니다. 세컨볼과 압박 싸움에서 코트 디부아르가 우위를 잡으면 흐름은 더 기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체력 분배를 고려하면 코트 디부아르가 유리한 매치업입니다. 카메룬 가봉입니다. 카메룬은 3-4-3을 기반으로 메그리를 중심에 두고 전방에서 힘과 연계를 동시에 가져가는 팀입니다. 메그리는 중앙에서 버티며 수비 시선을 끌어내고 주변 자원들이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은베모는 왼쪽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과 크로스를 모두 위협합니다. 발레바는 중원에서 볼 탈취 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선택하며 팀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입니다. 최근에는 전방 압박 강도를 크게 끌어올리며 수비 라인까지 과감하게 전진시키는 운영을 자주 보여줍니다. 다만 라인이 높아질수록 윙백과 측면 센터백 뒤 공간이 넓게 열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압박이 한 박자만 어긋나도 직선 패스 한 번의 뒷공간을 허용하는 리스크가 분명한 팀입니다. 가봉은 4-2-3-1을 바탕으로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역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팀입니다. 오바메양은 여전히 뒷공간 침투 타이밍과 스프린트에서 확실한 위력을 보여주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라인을 살짝 걸치며 대기하다가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센터백을 벗겨내는 움직임이 강점입니다. 부안가는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으로 박스 주변을 흔듭니다. 레미나는 중원에서 압박과 인터셉트 이후 단순하지만 빠른 전진 패스로 전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봉은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미드블록 운영을 선호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대가 전진할수록 위협이 커지는 구조를 가진 팀입니다. 이 경기는 카메룬의 높은 수비 라인과 가봉의 뒷공간 침투가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입니다. 카메룬은 초반 전방 압박과 점유로 주도권을 잡으며 박스 근처 체류 시간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발레바의 전진 패스와 은베모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살아나면 공격 흐름은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 넓게 열린 뒷공간은 가봉에게 그대로 기회가 됩니다. 오바메양은 라인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한 번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부안가 역시 세컨 찬스와 리바운드 상황에서 위협적인 슈팅 옵션을 제공합니다. 카메룬이 볼을 더 오래 소유하더라도 찬스 효율에서는 가봉이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전환 속도와 뒷공간 관리에서 더 안정적인 쪽이 승부를 가져갈 매치업입니다. 알무아라크 에스테그랄입니다. 알무아라크는 4-2-3-1 구조에서 볼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지만 전진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린 팀입니다. 주닝요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마무리 능력은 갖췄으나 전개 템포가 떨어질수록 고립되는 장면이 잦아집니다. 압둘카림은 뒷공간 침투와 직선적인 러닝에 강점이 있지만 팀 템포와 맞지 않아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하르다는 안정적인 위치 선정과 간결한 패스로 중심을 잡아주지만 전진 패스 선택이 보수적인 편입니다. 이로 인해 볼을 오래 소유해도 박스 근처까지 치고 들어가는 속도가 부족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공이 한 번씩 돌아가는 사이 상대 수비 블록이 다시 정렬되며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뒷공간 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에스테그랄은 4-3-3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속도와 직선성을 극대화하는 팀입니다. 아자디는 피지컬과 제공권을 활용해 등지고 받아주며 공격의 기준점을 만들어줍니다. 쿠시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컷인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자원입니다. 아마디는 중앙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플레이메이커로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디가 공을 잡고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면 공격 속도가 한 단계 빠르게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직선 패스와 박스 근처 조합 플레이가 동시에 이어지며 수비 부담을 키웁니다. 전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패스로 전방에 연결하며 느린 팀을 상대로 강점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점유율보다 전진 속도와 전환 타이밍이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입니다. 알 무아라크는 볼을 오래 소유하지만 박스 진입 순간 속도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컷 보기에는 경기를 지배하는 듯 보여도 실제 위협적인 장면은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에스테그랄은 아마디가 중앙에서 템포를 올리는 순간 경기 흐름이 급격히 바뀝니다. 아자디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쿠시키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면 알 무아라크 수비는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볼을 빼앗긴 직후 알 무아라크의 느린 전환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되면 에스테그랄의 직선적인 공격이 더 위력적으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알와슬 아르다트입니다. 알와슬은 4-5-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면서도 측면에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레나토 주니어는 피지컬과 제공권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꾸준한 득점 위협을 만들어내는 원톱 자원입니다. 세르징요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볼을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크로스로 공격을 전개하는 유형입니다. 시디베는 수비 라인 앞에서 1차 차단과 위치 선점을 통해 중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공을 탈취한 이후에는 복잡한 빌드업보다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풀백의 오버래핑까지 더해지며 상대 수비 폭을 넓히고 박스 안으로 질 좋은 볼을 공급합니다. 이 구조에서 레나토 주니어는 세컨 찬스까지 노리며 문전 장악력을 극대화합니다. 알 웨다트는 4-4-2 포메이션으로 2명의 공격수를 두고 안정적인 블록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게데 그나두는 전방에서 버티며 롱볼을 받아내고 동료를 살려주는 타깃형 스트라이커입니다. 라테브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세트피스에서도 중요한 킥 옵션을 맡습니다. 자무스는 박스2박스 움직임으로 세컨 찬스에 적극 가담하는 미드필더입니다. 하지만 중앙 수비진은 측면, 크로스 대응에서 위치 선정과 클리어 타이밍이 불안정합니다. 마킹 혼선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문전 혼전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측면 크로스를 반복 허용하는 경기에서는 실점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경기는 측면 크로스를 주무기로 하는 알 와슬과 박스 안 수비가 불안한 알 웨다트의 상성이 핵심입니다. 알 와슬은 시디베를 중심으로 중원을 정리한 뒤 세르징요 쪽으로 빠르게 볼을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르징요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다양한 궤도의 크로스를 공급하며 수비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레나토 주니어는 니어와 파 포스트를 오가며 수비 시선을 끌고 세컨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알 웨다트는 크로스 상황에서 역할 분담이 흔들리며 불완전한 클리어가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박스 안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점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알 와슬은 단순한 측면 공략만으로도 경기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알 아흘리도아 안디잔입니다. 알 아흘리도아는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뒤 전환 순간에 속도를 붙이는 팀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탈취하면 지체 없이 전방으로 연결하며 빠르게 공격 국면으로 넘어가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드락슬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자마자 방향 전환과 전진 선택이 뛰어난 자원입니다. 드랍존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침투하는 움직임이 좋아 수비 라인을 끌어낸 뒤 공간을 공략합니다. 페투이는 전환 국면에서 상대 포지셔닝을 읽고 침투와 패스를 동시에 선택하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알다는 수비와 공격 사이 균형을 잡으며 두 플레이메이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윙백의 빠른 복귀로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전환 시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흐름을 만듭니다. 후반에는 라인을 낮추고 템포를 조절하며 결정적인 침투로 승부를 마무리하는 운영 능력도 갖춘 팀입니다. 안디자는 4-5-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중앙 미드필더들의 포지셔닝이 불안정한 팀입니다. 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해 사이드 전환 시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몬 알리 F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공간을 선점하는 움직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테미로프는 제공권과 버티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원 지원이 일정하지 않아 고립되는 흐름이 잦습니다. 토이로프는 전개에 관여하나 수비 전환 시 복귀가 늦어 중앙과 측면 공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전환 상황에서 역할 분담이 정리되지 않아 커버 지연과 패스 미스가 반복됩니다. 압박 방향이 통일되지 않아 상대가 한 번만 공을 빼주면 라인이 쉽게 벌어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전진 패스가 줄어들며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입니다.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을 읽는 페투이와 안디잔 중원의 커버 능력이 핵심 변수입니다.
안디자는 볼을 잃은 직후 압박과 커버 정리가 늦어 전환 상황에서 빈 공간을 자주 허용합니다. 이 순간 페투이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거나 드락슬러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할 여지가 커집니다. 드락슬러는 박스 앞에서 침투와 슈팅 옵션을 동시에 가져가 수비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알다는 뒤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볼을 다시 회수해 전환 흐름을 끊지 않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디자는 테미로프를 활용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숫자 지원이 맞지 않아 위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흘리도아는 침착하게 기회를 고르고 안디자는 롱볼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 완성도와 전환 속도를 종합하면 경기 흐름은 아흘리도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카닥 알칼리디아입니다. 아르카닥은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낮은 블록을 형성하되 압박 트리거가 잡히는 순간 라인을 끌어올리는 전환형 팀입니다. 수비 시에는 파이브백이 박스 안을 촘촘히 메우고 미드필더들이 좌우 슬라이드로 중앙 침투를 우선 차단합니다. 사파르 마메도우는 왼쪽에서 왕복 움직임이 뛰어나 수비 커버와 오버래핑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안나두르 디우는 전방에서 등을 치고 버텨주며 제공권과 연계의 기준점 역할을 맡습니다. 아타에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다가 압박 타이밍이 오면 즉시 전진해 상대 빌드업을 흔드는 핵심 자원입니다. 볼을 탈취하면 측면과 중앙 채널로 빠르게 전개하며 이선 침투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조금 더 끌어올려 전환 속도와 역습 완성도를 높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칼리디아는 4-1-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로마이를 원톱으로 두는 구조입니다. 로마이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고 세트피스를 유도하는 데에도 능합니다. 후마이다는 드리블과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흔들며 간헐적인 중거리 슈팅 옵션을 제공합니다. 글레이슨 모레이라는 안쪽으로 파고들며 개인 기량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윙어입니다. 문제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 조절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간격이 벌어지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압박에 몰리며 빌드업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국 위험 지역에서 공을 잃는 빈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안정적인 5-4-1 블록을 가진 아르카닥과 라인 간격 관리가 불안한 알칼리디아의 대비가 핵심입니다. 아르카닥은 아타에프를 중심으로 압박 방향을 설계하며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를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칼리디아의 미드필더 라인이 한 발 늦어지는 순간 압박이 작동하면 빌드업 실수가 곧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공은 사파르 마메도의 측면이나 안나두르 디우가 버티는 중앙 채널로 빠르게 연결됩니다. 안나두르 디우가 시간을 벌어주면 이선과 아타에프가 세컨볼에 가담하며 슈팅 찬스가 이어집니다. 알칼리디아는 개인 기량으로 반전을 노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간격 노출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전체적인 찬스의 질과 전환 효율을 고려하면 아르카닥 쪽 기대값이 더 높은 흐름입니다. 알나스르 알자우라입니다. 알나스르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는 팀입니다. 주앙 펠릭스는 이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탈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측면으로 빠졌다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며 공간 창출에 강점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센터백과의 경합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등지는 플레이와 뒷공간 침투를 병행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두 선수의 역할 분담으로 나스르는 수평 전개와 수직 침투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브로조비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다가 전방으로 올라가 압박을 가하는 변칙적인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 압박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경우 상대 빌드업은 중원에서 반복적으로 끊길 가능성이 큽니다. 라인을 높이 쓰는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중원 장악력과 개인 기량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지닌 팀입니다. 알자우라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라인 간격 관리가 무너지며 공수 밸런스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압둘카림은 박스 안 마무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이 적어 전방 압박의 기여도가 낮습니다. 주바이디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의 강점이 있으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카딤은 중원에서 연결 역할을 맡지만 늘어진 라인 구조 속에서 커버 범위의 한계를 보입니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지며 중원 압박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중앙 전진 패스에 쉽게 라인이 무너집니다. 1차 압박이 실패하면 뒤를 받쳐줄 구조가 없어 수비 조직이 급격히 흔들립니다. 공격 숫자를 늘릴수록 수비 전환 시 취약점이 더 크게 드러나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중원 간격이 무너진 알자우라를 상대로 알나스르가 압박과 전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주앙 펠릭스가 내려와 공을 받아주면 웨슬리가 뒷공간을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계속 끌어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브로조비치는 타이밍을 보며 전방 압박에 가담해 알자우라의 빌드업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미드필더들이 공을 받는 순간 곧바로 압박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때 알 나스르는 빠른 전진 패스로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 자우라는 역습으로 한두 번 위협을 줄 수 있겠지만 공격이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알 나스르의 점유율과 슈팅 수가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상승과 조직 완성도를 고려하면 흐름은 알 나스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